윤 대통령 측이 오늘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치권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문제 등을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오늘 공수처 출석은 대통령이 좀 어렵겠다는 입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수사보다 탄핵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거취를 결정하는 걸 이른바 면직할 수 있다는 거는 오직 우리나라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밖에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거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내란죄라는 것 한 트랙으로 지금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측면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아마 탄핵 심리 쪽에 대응하는 쪽이 지금 더 현실적일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테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오늘 2차 소환 출두가 있었지만 지난번에 한 번 또 나가지 않았고 이번에 두 번째긴 한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번 두 번까지 안 나갔다고 해서 뭐 수사기관 쪽이 이제 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가 아니면 청구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을 대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정식 그 변호인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렇다면은 석동현 변호사 말고 실질적인 그 임명된 변호인단 측에서 입장을 내고 그다음에 수사기관 쪽과 물밑 조율을 통해서 대통령의 출두를 조율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핵심 사안에 대한 수사가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지금 말하자면 그 공소장에 보면은 대통령이 내란의 가장 우두머리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는 조금 뒤로 가도 되거든요. 오히려 관련자들의 증거라든가 진술 확보가 더 우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출석 여부가 이 사건이 마치 핵심처럼 이렇게 조금 뭐 서둘러서 압박하는 거는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이고 어쨌든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꾸려지는 저는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수사기관 쪽과 물밑 조율을 통해서 출두에 대한 시기와 입장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예, 공수처가 요청한 시각이 오늘 오전 10시거든요. 아직 시간 좀 남아 있으니까 혹시 깜짝 등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 쪽 입장이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전 두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대리인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변인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을 하나 먼저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얘기한 걸 보면 오늘 출석해달라는데 출석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지금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 심리가 먼저 되어야지 수사가 먼저 되면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난 2016년도 17년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사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내란, 외환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소추가 되지 않는 경우였었고 이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찰에서 공조본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내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라는 영향도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저기 노상원 씨가 얘기한 것 수첩에서 나오듯이 뭔가 북풍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그 의도도 있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또 외환죄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과 외환죄에 대해서는 이 형사상의 소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이 경찰 또는 공조본, 검찰 어디든지 지금 공조본에서 요청하고 있으니까 나와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이것이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석 변호사 측이 때가 되면 절차에 응하겠다면서 성탄절 이후에 좀 정리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지금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우리 한국에 헌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많지가 않아요. 예. 특히나 이건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나는 거는 전두환 노태우 당시 이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 기소해서 사형이 언도되고 이제 무기로 이제 감형된 그것밖에 없어서 여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구하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같은 특수통 검사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석동영 변호사 얘기는 때가 되면 절차 행할 것이라는 거는 가장 이번에 중요한 것은 과연 대통령이 이 계엄을 제대로 낸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계엄 군 투입 과정에서 절차가 적절했는지 이게 이제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했는지 이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쟁점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변호하거나 또 대통령의 심중을 그다음 대통령의 입장을 제대로 이제 헌재에다가 심리하거나 변호해 줄 수 하나 필요한데 이게 정해지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보이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변호인단도 입장이 갈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때가 된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변호인단이 구성돼야 어떤 식으로든 공식 입장과 변론에 대한 큰 줄기, 전략 이런 게 잡혀야 이제 수사기관과도 한 트랙으로 할 거고 또 헌재와도 한 트랙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때가 되면 내놓겠다는데 저도 동의하는 거는 너무 때가 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담화에서 예. 수사에 당당히 적극 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들 물론 현실적인 제약 요건들이 있는 건 압니다만 그리고 또 대통령의 방어권도 충분하게 행사돼야 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트랙에서는 수사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도 제가 보기엔 연말을 넘어서는 조금 말하자면은 국민 정서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이라는 말은 저도 충분히 동의하지만 연말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향후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뭐 지난 그 12일 담화인가요? 그게 거의 마지막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 담화 이상도 이하도 안 나올 것이다. 결국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것은 우국 충정 때문이었고 또 통치 행위였기 때문에 어떤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주장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장을 반복할 거라면 굳이 이렇게 무슨 크리스마스 이후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 이런 부분들로 나올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모든 행위 자체가 이 정상적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또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서 있었던 입장이라는 것을 큰 줄기로 가져갈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뭐 그 이상도 이하도 뭐 다른 그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헌법 그 재판소에서 이 심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27일 날 첫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준비 기일을. 그렇다면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임해서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이 자리에서 다 밝히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오늘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 요구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향후 이제 공수처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관건이거든요.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3차로 출석 요구서를 통보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이번에 이제 오늘이 공수처의 공조단에서 지금 두 번째 소환 출석한 건데 예. 검찰까지 하면은 뭐 한 5번 정도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시는 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뭐 공수처에서 더 이상 망설일 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관저에서 하실 수 있는 행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아니면 이 관련자들하고 말을 맞춘다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공수처에서는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예.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지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일단 그 구인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의 이런 과정들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해졌다, 약하다 이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평론가님께서는 아까 뭐 2차 출석 안 했다고 체포까지는 하지 네. 않을 거 아니냐 이런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수사기관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지금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지금 관저에서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아니 주요 관련자들이 다 신병이 지금
확보된 상태고 예. 구금된 상태인데 뭘 증거인멸하겠습니까? 한쪽에 증거인멸을 한다고 손쳐도 저쪽에 증거가 남아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외신도 주목하고 있고요. 2번 소환에 불응했다고 세 번째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줄 일이 좀 만무하다고 보고 법원도 이런 체포영장을 아마 발부해 주는데 사인할 때는 아마 신중할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대통령이 내란 수계의 최정점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저는 관련자들의 대통령을 압박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저는 더 급선무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마지막에 받아내는 게 이제 그런 나머지 과정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의 마침 출두 여부가 핵심 조사가 핵심적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전말이 뒤바뀌었다. 정말 내란의 최정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마지막 정말 옥죄이고 나서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꺼내놓고 진술을 받아내는 게 그게 수사의 기법인데 마치 대통령을 갖다 놓고 망신주기식으로 2번 안 왔으니까 세 번째 체포영장 발부보다 우리가 관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 가서 조사 받을 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 인력도 같이 구금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 구금된다면 경호 인력이 옆방에 별도로 배정돼 가지고 예. 같이 경호하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절차가 그래서 우리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마치 망신주기식으로 안 나오니까 우리가 체포영장 발부와 쳐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자꾸 언론에 이렇게 자극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수사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는 게 전 그게 더 수사기관에 지금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타협해달라면서 사실상 국회로 넘겼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한덕수 대행의 고심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일까지가 이 법안의 제2요건 행사 시기이기 때문에 법에 보장된 충분히 고심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국회로 넘겨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국정협의체에서 국정안정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독소조항 빼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재발해서 가자라고 하면 제일 좋겠으나 예. 아마 그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어찌됐건 이거는 한덕수 대행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위헌적인 요소와 독소적인 요소가 내란 특검과 그다음에 김 여사 특검법에 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당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다시 돌려보낸 다음에 그것을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안을 단독으로 재발해서 민주당과 함께 오든지 하는 게 맞지. 지금 이걸 가지고 마치 이제 민주당은 압박을 하지만 한 대행이 여기에서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봐도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다든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독소조항만 좀 뺀다 그러면은 저는 한 대행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은 다시 그러면 정당의 권리 행사하고 국회에서 다시 재발이 돼서 오는 그 방법이 좀 가장 온당하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지금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다만 탄핵안이 발의되기 직전까지는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배경으로 좀 보세요? 일단 오늘 내일까지 저희가 이제 기다려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제까지 해서 이 헌법재판관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부로 갔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 세 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임명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러면 이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중요한 것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맡아서 하는 역할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역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한 대행께서 해야 할 일은 지금 헌법기관에 대한 정상화, 또 헌법재판소가 지금 6인 체제를 9인 체제로 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권한 대행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주문이 아니라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주문을 하셨고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원식 의원이 죄송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취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내란을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는 이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탄핵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어제 석 변호사께서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에 대한 불안전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국회에서 정상적인 임명 절차를 거쳐서 지금 정부에다가 보내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만약에 안 하시게 된다면 이 불안정성과 이 상황을 계속해서 지금 가져가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이 헌정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발전시켜가는 이런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그 후보마저도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로 세 분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바른 길이다, 온당하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일 국회에서 동의안이 끝났을 때 바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톱으로 비대위원장 겸임하는 방안도 거론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투톱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지금 당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쇄신보다는 결국에 또 다시 친윤당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권영세 의원이니까 잘 어떻게 해 갈 수 있을 거다라는 호평도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른바 권성동, 권영세 이른바 투톱, 그러니까 권투 체제가 이제 출범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거, 그 안도 거론된 걸로 아는데 지금 그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원내대표는 지금 말하자면 민주당과의 그런 그 대척점에서 그 국민의힘이 제대로 전열을 정비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 전선에서 지휘하는 역할을 그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예. 지금 당이 굉장히 지난번 그 가결표, 부결표로 인해서 탄핵 소추한 이후에 굉장히 당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은 일단 당을 안정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당시 새누리당이 쪼개졌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좀 경륜과 화합 정신을 가진 분이 이끄는 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 가장 적임자라는 얘기를 방송에서도 몇 번 했던 걸로 제가 했는데 예.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지점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임명됐다고 도로 친윤당인가? 전 그것도 동의하기 어려운 게 실제로 뭐 통일부 장관을 국무위원을 했다고 친윤으로 그렇게 라벨링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이게 불이지형 비대위로 봐요. 만일 이게 조기 대선이 없다 그러면 당분간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겠지만 예. 조기 대선이 만일 가시화되거나 이제 탄핵 인용돼가지고 할 경우에는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때는 새로운 다시 지도 체제가 와서 대선을 준비해야죠. 근데 그때까지 역할을 아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잘할 수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과도기형 그다음에 불이지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도로 친윤당이다 이렇게 좀 딱지 붙이기는 저는 제가 좀 과도하다고 보고 또 30날 지금 대국민 사과를 예정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택함으로써 일단 안정에도 좀 방점을 찍고 그다음에 조금 점진적인 변화와 쇄신도 도모하고 그다음에 각 선수별로 아마 비대위원들도 임명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의 어떤 그런 정체성 부분도 좀 일부 확보할 것 같아서 저는 상당 부분 좀 기대를 해도 좋겠다라는 좀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예. 야당 쪽에서는 이 권권 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국민의힘에 국민은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에 과연 국민의 눈높이가 들어 있습니까? 예. 지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지하고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탄만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비대위 아닙니까? 과연 여기에 어디에 국민들의 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나중에 30일 날 추인이 완전히 끝나면은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지금 14일 날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누구 한 사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많은 모습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비호하려고 하는 그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맞지 않는 방향의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렇게 평가드립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